품목별 세이즈 중국어 그 첫 번째 시간은 바로 향수 코너입니다. 우리 상황 회화를 먼저 살펴보고 그 속에서 어휘와 문장을 한번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보고 우리 한번 배운 어휘도 생각하고 패턴도 생각하면서요. 우리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타입의 향수를 원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응대를 할 때 무엇을 원하냐, 무엇을 좋아하냐, 어떤 걸 추천해 드릴까요? 소개해 드릴까요? 이런 말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번에 향수는 어떤 타입을 물어본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같이 가볼까요? 您要哪种类型的香水?您要哪种类型的香水?香水 요게 바로 향기로운 물, 향수죠. 목적어입니다. 뭐가 향수예요? 닌, 당신의 향수인데 어떤 당신의 향수예요? 야, 당신이 원한 향수예요. 당신은 要香水吗? 이렇게 물어봐도 되죠. 당신은 향수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봐도 되지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类型 자체가 타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타입을 중국 사람들은 什么类型이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什么는 너무 물어보는 게 광범위해요. 우리가 포괄적으로 물어본다면 우리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나라도 저희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지정되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할 때는 什么보다는 나거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 뒤에 종이 붙었어요. 양사, 종류를 나타내는 양사입니다. 나종, 어떠한 종류의 类型이라고 해서 타입이에요. 어떤 종류의 타입의 향수라고 해서 디테일하게 향수를 꾸며줬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관형어라고 얘기를 하죠. 뒤에 있는 목적어를 꾸며주기 위한. 다시 한번 갈게요. 어떤 타입의 향수를 원하십니까? 您要哪种类型的香水? 향이 너무 진하지 않는 걸로 부탁드릴게요. 자, 문장 볼게요. 香味 다시 한번요. 香味 자, 香 한 글자만 쓰면 형용사로서 향기롭다요. 很香,很香 너무 향기롭다라는 뜻인데 香水 향기롭다에 물을 붙이면 향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향이라는 것은 미각할 때 미자가 들어와서 향미, 즉 향기를 나타내요. 香味,香味特别好 라고 하면 향기가 너무 좋다라는 뜻이에요. 자, 香味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不要, 뭐뭐 하지 말아주세요. 제3자한테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할 때 비에도 있지만 不要도 있었죠. 자, 不要太浓的 여기서 농이 바로 짙다라는 뜻이에요. 향이 짙음을 나타낼 때도 색의 짙음을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로 농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향이 너무 진하지 않는 것으로 부탁드릴게요. 香味不要太浓的 이건 어떠세요? 여름에 어울리는 향입니다. 이 문장은 저희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전? 好 어떻게 했었죠? 이건 어떠십니까? 그렇죠. 您看这个怎么样?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쵸 문형들이죠. 이건 어떠세요? 당신이 보시기에 이건 어떠세요? 您看这个怎么样? 이라고 물어봤어요. 이것은 그쵸 여름에 어울리는 향이에요. 这是香水. 이것은 향수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렇게 긴 문장은 다 향수를 꾸며주는 말들입니다. 향수는 향수인데 어떠한 향수다? 여름에 어울리는, 자, 어울려요. 당신한테 어울려요. 适合你 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여름에 어울리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夏天을 넣으면 되겠죠. 适合夏天的香水. 그렇다면 저희가 이미 季节, 계절에 대해서 배웠죠. 자, 그렇다면 봄도, 가을도, 겨울도 할 수 있겠네요. 가볼까요? 봄에 어울리는 향수다. 这是适合春天的香水. 가을에 어울려요. 这是适合秋天的香水. 겨울에 어울리다? 这是适合冬天的香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이 밖에도 저희가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호환 한번 해볼게요. 달콤한, 시원한, 그쵸, 옅은, 짙은 다 갈게요. 这是甜香型的香水. 甜香型, 그쵸. 자, 甜, 달다, 香, 향기, 달콤한 향의 타입, 类型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래서 달콤한 타입이에요. 这是甜香型的香水. 시원한 같이 갈게요. 清霜型. 자, 그럼 가볼까요? 这是清霜型的香水. 자, 그 다음에요. 짙다는 아까 전에 농 했죠. 그래서 농香型이라고 얘기해요. 这是浓香型的香水. 마지막으로 농의 반대말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딴. 淡香型이라고 얘기를 해요. 这是淡香型的香水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잔한이 은은하고 좋다. 아까 전에는 우리 진하다, 농 했으니까 은은하다는 그럼 옅은 딴이 나오지 않을까요? 잔향은 또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테스트 해보다? 아, 试香 배웠었죠. 试香一下. 试试 이렇게 하셔도 되죠. 它淡淡的鱼香特别具有美感
您可以试香. 와, 试香一下 해도 되고요. 可以 조동사를 배워서 저희가 可以를 넣어서 요 뒤로게 뒤에 있는 것을 해도 돼요. 您可以试香. 해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特别具有美感. 자, 具有 갖추고 있어요. 무엇을 갖추고 있다 라고 했다라면 美感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요것은요 우리 의상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고 가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향수뿐만이 아니라 다 사용이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特别具有美感. 特别具有美感,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런 향 자체가 그 기품을 뿜어내는 그런 향이기 때문에 다 딴딴 더 유香, 잔향이 여러분들 유 남아있음을 나타내는 샹 해서 유香이라고 하네요. 딴딴 더 유香. 괜찮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您要哪种类型的香水? 香味不要太浓的. 您看这个怎么样?这是适合夏天的香水. 它淡淡的余香特别具有美感. 您可以试香. 이어서 가볼게요. 시향을 하고 난 다음에 역시 좋네요. 얼마예요?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100ml는 1880위엔이고요. 200ml는 2580위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대화. 여러분들 얼마나 단어가 떠오르세요? 얼마 하니까 또 러치야 머릿속으로 생각나시나요? 좋다 하니까 하오라는 기본적인 단어 기억나시나요?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객님이 얘기했어요. 좋네요. 하오가 아니에요. 하오의 동의어. 不错, 不错. 뿌가 있다고 해서 다 안 좋은 단어가 아니라 라고 말씀드렸죠. 원래 错는 틀리다 라는 뜻의 형용사인데요. 뿌가 들어오면서 얘는 틀리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냥 好 라는 뜻이에요. 很好 라고 했다면 很不错 라고 하셔야 돼요. 자, 역시 좋다. 이거를 되게 강조하는 거죠. 확실히 좋다, 역시 좋다 라고 할 때는 우리 부사인 确实라는 이 단어를 붙이면 조금 더 강조성을 띄어요. 确实不错 완전 엄지척이라는 느낌이겠죠? 确实好, 确实不错. 이거 말고도 형용사 다 쓰셔도 돼요. 确实漂亮, 진짜 확실히 예쁘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갈게요. 多少钱 나왔어요. 이거 얼마예요? 这个多少钱, 这个多少钱 다 쓰시면 되겠죠. 금액과 연관된 거는 지금 구체적인 것은 얼마다 라는 이 표현이고요. 거기에 전에 우리 향수 자체는 여러분들 용기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죠. 사이즈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사이즈, 大小라고 여기서 사용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볼까요?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容量, 이게 바로 용량입니다. 용량에 따라서 가격은요 중국말로 价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르다. 일단 같은 똥인 동을 쓴 다음에 그 앞에다가 안일 부자를 써서 같지 않다, 다르다인 不同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가격이 다르다, 价格不同 하면 되는데 가격이 앞에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달라진다 라고 하기 때문에 뭐뭐도 역시 라는 이해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도 달라요, 달라져요. 价格也不同. 价格也不同. 자, 그렇다면 용량에 따라서 가격에 사이즈에 따라서라는 단어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에 쓸 수 있죠. 명사를 끼고 쓰셔야 합니다. 혼자 쓸 수 없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根据 뒤에 있는 상황에 따라서라는 뜻이에요. 뒤에 있는 상황에 근거해서라는 뜻이죠. 根据容量价格也不同. 根据容量价格也不同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용량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100ml랑 200ml가 있는데 가격이 어마무시하네요. 자, 볼까요? 자, 밀리미터는 중국어로 하오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10까지는 잘했어요. 99까지, 99까지는 저희가 숫자를 배웠는데 그 이상의 단위를 아직 못 배웠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1, 10, 100, 1000만. 우리 한국은 1, 10, 100, 1000만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이렇게 읽습니다. 个十百千万. 한 번 더요. 个十百千万. 다시 한번요. 个十百千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이 바로 만, 천이 천, 백이 백, 십은 십, 일은 거, 낱개를 세는 양사까지 들어와서 1, 10, 100, 1000만. 우리는 1, 10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个十百千万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54,321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5는 5, 뒤에 단위 만. 이게 바로 5만이에요. 5만.
5만. 중국 사람들은 돈을 세는 양사, 요거 yuan 보이시죠? 요게 돈을 세는 단위입니다. 이거 말고도 중국 사람들은 구어체에서 yuan보다는 콰이를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혹은 콰이 뒤에 돈을 쓰는 거 굉장히 좋아요. 콰이첸 같이 쓰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yuan을 콰이나 콰이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만 콰이첸 이러면 5만 원이 돼요. 우리 한국의 5만 원인가요? 아니요. 우리 한국의 5만 원이 아니라 중국의 5만 원은요. 점 00을 붙여주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도대체 5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의 우리 심사임당의 돈이 떠오른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세워주시면 돼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500만 원이라고 5만 원이 한국에서 500만 원이 아니라요. 환율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일단 이게 500만 원 선이고요. 거기다가 옛날에는요. 거의 190까지 갔기 때문에 곱하기 2 정도 하면 얼추 비슷했어요. 요즘엔 좀 떨어졌죠. 그러면 일단은 곱하기 2를 해보시면 얼마예요?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돈. 하지만 1000만 원에 못 미치는 돈이라고 해서 대략 계산은 가능해지십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셔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 숫자가 한국의 그 금액으로 바로 계산이 안 되면 공만 2개만 뒤에다가 붙여주세요. 그러면 보통의 그냥 그 기본 선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880원 하면 우리가 한국 돈의 그 1880원 이런 되게 약한 돈이 아니라 여기다 공 2개를 붙여주시면 얘는 18만 8천 원이 되겠죠. 18만 8천 원이 오리지널 금액이 아니라 우리 단가를 단위로 곱하기 이 정도를 해가지고 그쵸? 얘는 어떻게 한 30 얼마 정도? 30만 원 정도 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5만은 우완 그러면 4천 1000은요 치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천은 스 치엔 3은요 산 그럼 300은요 싼바이 그렇죠. 2는 R 20 20 숫자 1은 2 그래서 여러분들 54,321이라고 하면 우완 스 치엔 싼바이 22라고 얘기하면 54,321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것도 먼저 읽어보실까요? 중국은요. 기억해주세요. 100단위부터요. 숫자 1이 있으면 그냥 일십, 백천만이 아니라 일십, 일백, 일천, 일만 각 숫자 앞에 숫자 1을 붙여서 단위를 얘기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를요. 그냥 첸 읽으시는 게 아니라 이첸이라고 읽으셔야지 천이 돼요. 2880, 80, 그 다음에 단위 yuan 붙여주시면 돼요. 1880 얼마라고요? 2880yuan 밀리미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100毫升이 아니라 200毫升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200毫升 어떻게 됐다? 2880yuan 이렇게 되고요. 200ml는 뭐라고 해야 돼요? 200도 되지만 100단위부터는 200를 사용을 해요. 200, 2000, 200,000이라고 습관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하지만 200은 200도 되고 200도 돼요. 그래서 200毫升, 200毫升. 자, 200ml는 2,580원이다. 그러면 2,000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2,000 아니에요. 무조건 2,000이라고 하셔야 돼요. 2,500, 580, 80 단위 yuan, 2,580yuan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다시 읽어볼게요. 200毫升 2,880yuan, 200毫升 2,580yuan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향수에 대해서 우리 기본적인 간단한 회화 표현을 진행해 봤습니다. 내용들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저희는 다음 품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품목별 상황회화는요. 바로 신발 코너입니다. 향수 막 끝났죠, 여러분들? 단어도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이번엔 신발의 종류도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신발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장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회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발부터 한번 가볼게요. 야, 일단 신발은요, 중국은 시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가 여러분들 다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시에라는 요게 바로 신발입니다. 다시 한번요. 시에.
여러분들은 초안 나가시에 어떤 신발을 신고 다니세요? 자, 구두 갈까요? 가죽 빗자인 비가 들어와서요. 비시에 요거를 들으면 보통은 남성 구두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면요. 여성 구두는 안 해요? 아니요, 하죠. 하기는 하는데 여성 구두의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하이힐, 뭐 플랫슈즈도 된 구두 엄청 많기 때문에 중국은 일단 비시에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남성의 구두가 떠오릅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는 뭐라고 하냐? 자, 높을 고자 까오. 끈이 발 뒤꿈치 굽이라고 해서 굽이에요. 끈. 여기에 얼화 쓰기도 합니다. 끌이라고 하기도 해요. 시에 신발 붙여버렸죠? 그래서 하이는 꺼끈시에 꺼끈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랫슈즈는 더 재밌어요, 여러분들. 평평할 평자, 평안할 평자를 쓰고요. 요게 우리 낮다라는 뜻을 나타내죠. 평평하고 낮은 신발이 플랫슈즈 맞죠? 빙디시에라고 하고 여기다가도 얼화 써서요. 빙딜시에라고도 얘기합니다. 운동하는 그대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운동 썼기 때문에 중국의 운동은 바로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운동하는 운동시에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슬리퍼 같이 갈게요. 투어시에 뭔가 지지 끌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샌들은요, 굉장히 신으면 시원해요. 서늘하다, 시원하다라는 그쵸, 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량화이라고 하면 시원하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량시에를 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캔버스화는요, 우리 자체의 재질을 나타내는 판부, 재질의 자체에 판부 있었죠? 판부시에 캔버스화가 그 판부의 느낌이죠. 질감이죠. 하오. 자, 슬리본. 저는 진짜 이 단어 듣고 빵 터졌어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 슬리본 자체가 어때요, 여러분들? 끈 맬 것도 없고 발만 쑥 집어넣으면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슬리퍼 같이 예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발도 가려주면서 그쵸? 그래서 같이 갈게요. 란런시에 란 자체가 게으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게으른 사람. 란런시에 그래서很懒이라고 얘기하면 쟤 되게 게을러 이런 뜻이거든요. 로퍼는요. 저 이 한자 보면요. 까르푸 생각나요. 중국에는 까르푸가 굉장히 흥행했거든요. 한국에서는 금방 없어졌죠. 이마트가 있으니까. 짜르어프라고 하거든요. 중국에서는 까르푸를. 자, 르어 즐거운 락자에다가 복복자를 붙여서 이 신발을 신으면 되게 즐겁고 복이 올 것 같은 건가 봐요. 로퍼. 같이 갈게요. 르어 후시에 발음 그냥 소리로 갖고 왔는데 뜻까지 잘 붙인 격입니다. 르어푸시에 자,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신발이 아니라 우리 장화 라인이에요. 부츠 라인을 중국은 슈에라고 합니다. 시에가 아니라 슈에라고 하고요. 근데 공통적인 한자 요 가죽 그쵸 할 때 혁이라는 뜻으로 가죽이라는 뜻을 또 갖고 있죠. 그래서 가볼까요? 장화는 비가 올 때 신는 신발이기 때문에 위쉐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그부츠는 눈밭에 다니는 신발이기 때문에 쉐디쉐라고 합니다. 쉐디쉐 뽕부츠 자체는 까오통슈 이 밖에도 정말 여러 가지 신발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상황회화로 넘어가 볼게요.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구체적으로 신발 사이즈를 물어볼 때에는 기억나시죠? 您穿多大号的? 다시 한번요. 您穿多大号的? 자, 여러분들 구체적인 사이즈를 물어볼 때는 多大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多大号. 그리고 穿 자체가 입다, 신다 라는 동사가 되죠.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십니까? 您穿多大号的? 그렇다면 사이즈 어떠세요? 라고 해서 그 신고 난 다음에 여부가 그쵸 신고 난 다음에 좋은지 안 좋은지 여부를 듣고 싶을 때는 大小怎么样 이렇게 물어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랬더니 직원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고객님이 235라고 했어요. 몇이죠 여러분들? 37号的 해도 되고요. 37더 따로따로 끊어서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그쵸? 236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호씩 증가하시면 되겠죠, 중국은. 자, 신어보세요 라고 한다면요. 试试这双다 됩니다. 혹은 试一下试穿一下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갈게요. 이건 가죽이 특히 부드러워 편하다.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가죽 피자? 这个皮, 자, 비시에도 비가 여기서도 단독으로 들어왔으면 가죽이 됩니다.
这个皮. 그 다음에 갈게요. 부드럽다는 软. 특별히 부드럽다는 特别的软. 特别软. 생략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 문장은 그냥 외워주세요. 문법이 속해 있기는 한데요. 요거는 그냥 갈까요? 편하다. 舒服. 很舒服. 요 자체가 편하다라는 뜻의 형용사인데요. 여기에 신으면, 입으면 편하실 거예요. 동사랑 형용사가 한 문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 동태조사라는 쩔을 붙이셔야 되는데 아무튼 입은 채로 있으면 편하다, 신은 채로 있으면 편하다의 느낌이에요. 즉 편하실 거예요. 穿着很舒服. 의상을 나타낼 때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신발을 할 때도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가죽은 특히 부드러워서 편하실 거예요. 这个皮特别软,穿着很舒服. 이거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舒服吗？挺好的。要不要再试试这双？好啊。这个皮特别的软，穿得舒服。舒服吗？挺好的。要不要再试试这双？好啊。这个皮特别的软，穿得舒服。 좋다. 好만 써도 되고요. 很好. 挺好的. 非常好. 다 쓰셔도 되겠죠. 여기서 挺 자체가 얘도 很 같은 정도 부사입니다. 挺을 쓸 때는 더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광동어로 띵호와 띵호와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개그 프로그램에서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있어요. 挺好的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和jiao가 착화감, 발에 맞다라는 뜻이죠. 正, 발에 정자가 들어가면 꼭 알맞다, 딱 맞다라는 뜻으로 正和脚, 正和脚 라고 얘기해요. 자, 색상은요. 颜色, 색상이 있어요. 有颜色. 몇 가지 색상이에요. 종류를 나타내는 종이 들어가면서 지종 이렇게 되죠. 有几种颜色. 몇 가지의 색상이 있습니까? 有几种颜色. 검정색, 갈색, 흰색. 여러분들 색상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有黑色, 棕色, 白色. 이 밖의 색상도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흰색으로 보여주세요. 我要白色. 看白色 다 통해요. 이렇게도 됩니다. 给我看一下白色. 给我看一下白色. 다 돼요. 자, 그 다음에 갖고 계시는 이 신발로 이 신발의 높이를 물어본다면 자, 원래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수 관련해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물어볼 때에는 多少 라고 물어봤습니다. 단, 이 기본적인 수가 아니라 자, 높이에 관해서 물어볼 때, 수 관련 높이에 관해서 물어볼 때에는 까오가 들어오고 샤오가 생략되는 격이에요. 그래서 뚜어 까오는 얼마나 높이, 즉 얼마나 높냐라는 뜻의 굽을 나타낼 수도 있고 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한테 만약에 뚜어다 얼마나 크냐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이즈가 아니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닌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 긴 장자를 쓰면 길이감이 어떻게 되냐라는 뜻의 우리 예측하는 물음입니다. 这根儿多高?这根儿多高?这根多高? 얼화 생략하셔도 돼요. 给我看一下白色.这根多高? 자, 여러분들 5cm? 아까 밀리미터는 하우성 용기에 담겨 있을 때 그렇게 썼는데 센티미터는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쓸까요? 그리고 높지도 낮지도 않다. 같이 읽을게요. 리미, 이게 바로 센티미터입니다. 5리미라고 얘기하면 5cm가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높다, 까오, 높지 않다, 뿌까오. 그 다음에요. 낮다, 아이, 낮지 않다, 뿌아이. 자, 그래서 키가 크다, 키가 작다 할 때도 까오 아이를 쓰는데 굽에서도요. 까오 띠 쓸 것 같지만 까오 아이를 사용해서 뿌까오 예뿌 아이, 뿌까오 예뿌 아이 라고 얘기하면서 正好. 아까 정 바를 정자는 딱 이란 뜻이었죠. 꼭 알맞다라는 뜻으로 사용할 때 正好, 正好. 5厘米, 뿌까오 예뿌 아이, 正好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괜찮죠? 그 다음에 갈게요. 좋아요. 좋네요. 저 그럼 이걸로 할래요. 我要这个 라고 해도 되지만 클래식 제품을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好吧,我就买这双经典款. 자, 经典 자체가 여러분들 전형적이다라는 뜻이죠. 즉 클래식함을 나타냅니다. 款 상품이죠. 经典款. 신款할 때 이미 나왔었던 단어죠. 我就买这双经典款吧. 好了，好了，决定了，就买这双经典款的吧，永远不过时。好了，好了，决定了，就买这双经典款的吧，永远不过时。 세
번째 품목별 회화는 바로 여러분들 벨트 코너입니다. 우리 벨트에 대해서 우리 어휘들 챙겨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상황 회화 표현 또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벨트라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장용이냐 캐주얼한 스타일이냐 또 하나는 더 우리 허리 둘레 사이즈 이런 것들만 기본적으로 아시면 아마 판매하시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본인 건가요? 선물할 건가요? 우리 맨 처음에 우리 기본 회화 고객 응대 서비스에 관한 표현 배웠을 때 이미 외웠던 문장입니다. 是您自己用还是要送人? 다시 한번요. 是您自己用还是要送人? 이거였었죠. 그렇죠. 还是의 표현이죠. A 하실 거예요? 아니면 B 하실 거예요? 라는 선택 의문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아, 제가 하려고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한다. 我自己用我自己用都有哪些种类呢? 또有哪些种类呢? 너 생략해도 상관은 없고요. 종류라는 것을 중국 사람들은 种类 종類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都有什么? 都有什么? 그냥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봐도 되지만 哪些 어느 것들의 종류, 즉 어느 종류들이 있나요? 都有哪些种类呢?都有哪些种类呢? 자, 시 자체가 나거의 복수 형태라고 예전에 한번 하셨죠. 그쵸? 자, 都有哪些种类呢? 이렇게 물어봤어요. 都有什么? 라고 얘기하시면 아, 这边请看这边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리 이동하면서 얘기하셔도 되겠죠. 자, 벨트에 중국말의 벨트가 뭐고 버클이 뭐고요. 그 다음에 캐주얼 스타일, 그 다음에 정장용 스타일, 버클 중에 그냥 자동으로 구멍에 걸리게 하는 거. 이런 단어, 지금 몇 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같이 갈게요. 벨트를요. 야오다이 해도 되고요. 비다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가죽 P자를 써서 비다이, 야오다이 다 되고요. 버클 자체를 같이 읽을게요. 커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캐주얼 스타일을 休闲款 다시 한번요. 休闲款 모든 옷 종류, 신발 다 똑같이 休闲款이라고 얘기하면 캐주얼 라인이 됩니다. 또요. 정장 라인 자체는 正装이라고 얘기해요. 正装 이렇게 얘기해서 정장 그리고 캐주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皮带扣头有休闲款的针扣类 针자체가 바늘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늘 침이에요. 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생긴 거. 그쵸? 이렇게 바늘 침으로 해서 구멍에 쏙 집어넣는 거. 针扣类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皮带扣头有休闲款的针扣类皮带扣头有休闲款的针扣类和 그리고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适合 어울리다라는 뜻이죠. 正装的 정장에 어울리는 板扣类 绑扣类는 요거입니다. 여러분들 살짝 자동으로 이렇게 걸리게 하는 거 그쵸? 그래서 绑扣类 两种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쭉 읽어볼게요. 皮带扣头有休闲款的针扣类和适合症状的板扣类两种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버클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이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지 중국어로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번에도 또 여기에 사이즈가 나와 있네요. 이번에 사이즈는 다시일까요? 롱량일까요? 아니면 다른 거일까요? 그렇죠. 길이감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장도라고 얘기해서 길이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장도, 그래서 명사에 따라서 사이즈라는 우리 한국의 이 명사가 달라진다는 거 보이시죠? 자, 조절은요. 调整 이게 조절이에요. 调整 장도라고 얘기합니다. 가능해요. 너도 되지만 可以로 해서 那可以调整长度吗? 那可以调整长度吗?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나요? 라고 했더니 벨트의 길이는요. 100에서 120cm로 버클과 가죽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뭐 저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이거 분리되니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자체에 우리 허리 둘레 사이즈 물어볼 때에는 여러분들 인치로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 32마 마로 붙여서 우리 한 32인치 이렇게 마로 쓰셔서 숫자 뒤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벨트의 길이는 비다이, 야오다이 우리 허리에다가 두른다 해가지고 야오다이도 가능하세요. 그쵸? 자, 비다이 장도라고 얘기했어요. 벨트의 길이는 为100到120厘米 센티미터는 리미죠. 만약에 1m라고 하면 1미到 1미 2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1m, 20을 2미 2 이렇게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갈게요.
그 다음에 버클과 가죽이 분리된다.分떨어진다. 헤어지다. 그쵸? 그래서 분리가分离가 되고요. 可分离라고 하면 뒤에 있는 게 가능해지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扣和皮라고 했죠. 扣 자체 버클, 가죽, 피 해서 扣和皮可分离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皮带长度为100到120厘米，扣和皮可分离。 검정색으로 주세요. 너무 잘 할 것 같아요. 就要黑色吧. 就要黑色吧. 여러분들 여기까지의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든 상황 회화 표현이지 이게 모범 답안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문장이 이렇게 속해서 쓸 수 있구나만 기억해 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大家辛苦了.